자, 오늘은 그 장상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장상론을 좀 이야기를 오래 하게 되는 것이, 나름대로 한의학에서 어떤 기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상론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머지 신장, 그 다음에 육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기혈진액,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12, 13, 14주, 14주차 이때는 팀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죠.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관심이 있는 분야를 한번 선정을 해주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우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다, 공부해 보겠다 하는 걸 찾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내가 주제를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주제가 어느 정도는 좀 우리 현실에 맞고 관련된 한의학적이고 뭐 정답이 없는 뭐 이런 문제로 뭐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서 해보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예시 몇 가지 줄게요. 그래서 예시 중에 간단한 거는 그냥 교재 읽기. 그래서 교재 읽는 거, 영상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오디오북을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는데 주제를 미리 좀 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는 이 주제도 미리미리 생각을 좀 해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고 뭐 실제로 12, 13, 14주차 요때까지는 14주차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다른 저희 영상을 확인하고 뭐 평가하는 동료 평가하는 이런 과정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쭉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돼서 12주차부터 이야기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있으면은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은 그 자료를 그 인공지능 중에서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자료를 주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뭐 만들어내죠. 다른 일반적인 것들은 좀 지가 알아서 이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노트북 LM은 그래도 그나마 좀 적어요. 자료를 주면은.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게시판에 올려놨죠. 게시판에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데에서 두 번째 있죠. 육지자서 피드백한 요 내용에 한의학통과 네이버 카페라고 하는 요 카페를 갖다가 해놨어요. 요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뜨는데 이게 아마 로그인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육부병기에서 장부병기 5장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 쭉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들, 신병의 다발 증상과 그 발생 기전이라 해서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신병에서 나타난 증상들은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다. 이런 증상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증상이다. 우리가 말할 때는 뭐 요냉, 탄통, 기천, 이명, 이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환자들이 나 이롱이 있어요. 이명이 있어요. 기천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우, 답답하고 숨도 차고 막 이래요. 그냥 이렇게만 하죠. 숨차? 답답해? 그럼 이게 뭐야? 천식인가? 보통 천식에 이런 증상이 있을 거니까 천식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환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닌데 현실까지는 아닌데 그럼 우리는 차트에다가 뭘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잘 모르게 되는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들. 기천이라는 증상은 폐는 호흡을 주관하고 신은 납기를 주관한다. 신기가 호전되면 납기 기능을 상실하여 기가 위로 떠서 납기하여 기현할 수 없으므로 호기는 많고 기가 적은 기천이 나타난다. 하는 식으로 증상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좀 해놨죠. 그래서 이런 증상에 대한 설명들을
기초학교수 안 해주죠. 내 과목 아니니까 얘기 안 해줘요. 임상교수 다 알지? 그러고 넘어가요. 야, 니네 지금 본과 3, 4학년에 대해서 이것도 몰라?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서로 떠넘기는 거죠, 교수들이. 나는 내 과목 아닌데 왜 가르쳐? 당연한 거잖아요? 저쪽은 임상 가서는, 야, 니네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본과 3학년이 됐냐 하면은 진짜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찾아보면서 그나마 저렇게 한약 총강이라는 책에 저 책을 갖다가 저렇게 자기 카페에다가 거의 유사하게 올렸어요. 거의 90% 이상 같으니까 저거 읽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갖다 놓고 보던 요걸 PDF 만들어서 보든 보면서 각각 증상에 대한 설명들, 아, 이 증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저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뭐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본科 4학년 때까지 저런 증상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 환자가 말하는 증상과 우리가 쓰는 이 증상이 용어가 전혀 다르다. 그 용어를 환자가 우리 용어를 모르니까 그냥 환자의 말로 특히 그 의료봉사 가보면 이게 약간 시골로 가잖아요. 이런 시골 서 계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용어 그냥 일상적인 말투도 좀 사투를 막 섞이고 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죠. 일상적인 말들 잘 못 알아듣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어디가 아파? 어떻게 아파요? 그냥 아파.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응, 아파. 그냥 치료해줘. 막 이렇게 막무가내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거기다 차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 더 황당하죠. 그래서 그런 이 차트 쓸 때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문장들처럼 한번 많이 좀 읽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그 나름대로 약간은 좀 정의 비슷한 걸 갖다 설명해 놓은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한약 총강이라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읽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많이 읽어보세요. 안 그러면 증상만 쫙 모아가지고서는 이 뭐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계속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 찾은 거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이런 거 한번 좀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그 아까 문장에서 위아래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교재로 쓰는 한의학 기초도 누군가 이렇게 그 카페나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의학 기초 한의학인가 이거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는 걸로 이렇게 놔줬고요.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은 이제 장선원에서 아까 심장이라 얘기했는데 간장, 비장, 폐장에 관련되는 증상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게 대해서 이제 어떤 증상인가, 어떤 장부와 관련 있는가, 그것이 이런 증상들이 하나의 장부가 아닌 여러 장부가 연결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누가 좀 발표를 좀 해주시죠. 자, 누가 나와서 좀 이야기 해주실래요? 나오기 싫으면 그냥 여기서 할게요. 자, 누가 할래요? 폭탄 누를게요. 예. 자, 그냥 가능하면은 안 보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쓴 내용을 갖다가 안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는 제목은 나와 있으니까 제목은 적어 보시고 그냥 한번 좀 생각나는 거, 우리가 어떤 부분 어떻게 이야기했다 하는 걸 말해주면 더 좋겠죠. 예. 여기는 먼저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한숨 자주 쉬게 되어 이런 증상은 간과 관련된 증상으로 보았고요. 이제 간이 그 소통가 기의 흐름을 담당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짜증도 나고 한숨도 쉬게 되는 거라고 보았고 또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졸리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그 비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았고 또 마지막으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목소리에 힘이 없고 피곤해지는 거는 이제 폐와 관련된 걸로 보았습니다.
폐가 이제 면역력과 관련된 그 기를 조절하는 장부인데 그게 지금 좋지가 않으니까 이런 감기 자주 걸리는 면역력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장부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 증상들이 시작된 거니까 선후 관계를 따지면 간이 먼저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고요. 어, 근데 왜 한 가지 정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형론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장상학설도 이제 각 장부와의 관계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간에 문제가 생기면 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뭐 그 목극토 현상으로 또 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간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여러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기전도 그렇고 딱 하나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예, 잘 오셨어요. 자, 지금 발표한 거에 대해서 뭐 좀 다르게 이야기되거나 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다른 이야기 된 부분들. 저희도 거의 비슷하게 그러지. 좀더 가까이 되고. 네. 예. 그리고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비장이나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줘서 연쇄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건 거의 없는 거네요. 네. 거의 같다. 네. 같은 거 말고 좀 다르게 생각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너무 그냥 정답을 맞춰줘서 문제 자체가 딱 정답에 맞춰져 있죠. 그 문제 자체가.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그렇게 하는데 일단 뭐 스트레스를 간이라고 딱 단정 지으는데요. 그죠? 보통 스트레스를 간이라 이야기했는데 혹시 뭐 다른 거로 생각한 적 있나요? 간장 말고 다른 장부와 연관된다라고 하는 점. 어느 정도 다른 이야기 쓴 거 있었는데 다른 장부로. 어느 정도 심장을 쓴 조가 어디예요? 심장을 쓴 조가? 심장과 연관이 있다고 쓴 적 있는가 쭉 본 것 같은데 없어요? 심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심장이 군주기관으로서 장부를 관리하고 통솔을 하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문제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장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많은 사람들이 간장을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심장으로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장이 맞다. 아니다. 간장이 더 맞는 것 같다. 예. 가능하면 좀 앞으로도 만져주세요.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이쪽으로 좀 만져주면 좋죠. 예. 할머니 오빠의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스트레스에 간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장 또한 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발생하게 된 거에는 간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여 누가 더 막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어떤 영향을 미친지 어려울 것 같다. 동등할 것 같다. 간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저는 심장보다 간이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있었더라면은, 여기 대학생의 그 문제점에서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불면증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이 있었을 텐데, 그 증상보다는 지금 뭐 스트레스 때문에 뭐 한숨 자주 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 비장, 그다음 폐 이렇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뭐 다른 의견? 네, 거의 뭐 간장이나 이 심장계통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간장이 좀 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우리나라 병에 보면은 화병이라는 게 있죠. 화병 얘기 들어봤죠? 이건 WHO에도 화병이라고 등재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많이 화병 하니까 이것이 WHO에도 그냥 화병, WH 뭐 A 뭐 뭔가에서 화병이라는 용어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 화병이라는 용어가 요즘은 별로 없죠. 용어를 별로 안 쓰죠. 예전에는요, 그냥 환자들 딱 봤을 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되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딱 그러면 환자들한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화병이에요. 환자들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 나 맞아. 나 화병이야. 모르고 그냥 화병이라면 거의 뭐 맞을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화병이란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금방 말하는 이 간장계통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고 심장계통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뭐 심장 자체가 모든 정신작용을 주관한다라고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딱 이 스트레스 관련돼도 이 심장과도 연관이 굉장히 깊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그러니까 스트레스란 그 일정 상황. 자, 여러분들 시험 본다, 뭐 유급 낸다, 막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과연 간만일까, 심장일까, 뭐 둘 다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장부도 보면은 좀 튼튼한 장부도 있고 약한 장부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죠. 구조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적,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 반응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간장으로 먼저 반응이 오고, 어떤 사람은 심장계통으로 반응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간장계통 넘어가고, 그냥 소화 안 되는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오기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쭉 봤을 때는 그 이 장부의 어떤 관계를 따진다 이야기했을 때, 우선은, 간이 소설을 주관하니까 쭉쭉 뻗어나가고 막히는 거 없이 순환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주장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런 뭐가 맺힌다,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주로 간장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심장 자체도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증상적인 차이는 저건 만들어 놓은 증상이다 보니까 그냥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에 맞춰서 증상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저게 뭐 딱 맞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증상이, 실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환자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은 많이 달라요. 저렇지 않고 많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요. 이걸 먼저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자마자 나 소화가 안 돼 죽겠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게 더 크니까. 환자가 될 때는, 내가 이렇게 소화 안 되는 게 더 큰데? 그럼 나 소화도 안 돼요.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 감기 걸리고 했는데, 뭐 자꾸 기침나고 콧물 나고 이래요. 그러면서 소화도 좀 안 되고, 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물어보는 게 따라서,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요즘 시험 기간에 좀 바빠서 그런가 봐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답변을 하죠. 환자는 내가 가장 아픈 거, 가장 불편한 거, 이것만 이야기해요. 그죠? 이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들려요. 배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는데 혹시 뭐 좀 약간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나 스트레스 생각이 없으면은 나 스트레스 안 받아. 그래서 그건 그냥 넘어가죠. 비슷한 거, 내 상황과 비슷한 얘기를 해주면은 그건 얘기 쏙쏙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얘기해도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 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병증이 더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기침도 이 감기 기운도 있고 이 답답하고 하다 했을 때 여기다가 더 필요한 더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혹시 이런 증상도 있어요? 물어보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있었나?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이 증상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야 그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증상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많이 나오고 할 때 그 증상들 많이 알아두고 암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정상적인 생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좀 증상들을 좀 나열을 이렇게 해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좀 비정상적으로 나타난 증상들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 보통은 그 뭐야 하나의 장부가 아니라 증상을 간, 비, 폐 나눠가지고 증상 구분이 딱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은. 근데 환자가 말할 때 저런 식으로 말을 안 하죠. 아, 나 이 스트레스 받아서 좀 답답해. 그 답답하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뭐, 약간 뭐, 감기 기운도 있나, 좀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뽑아서 이야기한 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그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간장만 문제 있나, 혹시 비장까지 문제 있냐, 비장에 문제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또 이 신장에도 문제 있나 없나, 폐에 문제 있나 없나, 다른 장부에까지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를 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진이라고 하는 거,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 이게 요즘 와서는 가장 중요시 여겨지죠. 옛날 사람들은 황제나경이나 이런 시대에는요, 누가 그렇게 의사가 하나하나 다 물어봐. 그냥 척 보고 알아야지. 진짜 척 보고 알아야 된대요. 요즘은 말도 안 되죠. 지가 무슨 뭐 무당이야 뭐야 하면서 말도 안 되는데 옛날에는 야, 하수 중에 하수지. 물어봐서 뭐 병을 안다는 건 하수 중에 하수였어. 황제내경에도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의학 살면서 뭐 편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얼굴만 보고선 병이 어디 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아우, 이 사람 6개월 있으면 죽겠는데 빨리 고쳐야 됩니다. 막 하다가 한 달쯤 돼서 만나가지고 그때는 얼굴만 보고 도망갔다가 할 정도로 그런 고사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옛날에는 이렇게 진단에 대해서, 문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가장 중시하는 것이 척보고 알아야 된다라는 걸 중시했는데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의사들도 사람이 많아지면서 의사의 숫자도 많아지죠. 의사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의사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떨어져요. 상전에게 유명했던 판작이라든가 화타라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 이렇게 이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선시대만 와도 조선시대 즉 우리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조선시대 의사, 한의사, 허준, 또 하나. 허준뿐이 없어요? 허준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이재마 또? 이재마 말고 또 혹시 아는 사람? 정약용. 정약용이 의사인가요? 아니, 맞아요. 의뢰인 맞아요. 이 옛날 유학자들은요, 내 가족의 병은 내가 고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서를 많이 읽다 보면은 다 읽었어요. 아까 말한 사사랑 다 읽고 뭐 다른 거기 다 읽었어요.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요. 그럼 뭐 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읽을 책이 다 읽었어. 그럼 다른 거라고 해야죠. 그래, 나 천문 좀 공부해 보겠다. 나 의학 좀 공부해 보겠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천문보다는 의학을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죠. 왜 의학을 공부해요? 기본적인 생각이 나와 내 가족은 내가 고친다. 그러면서 그 다산 정혜원 선생이 그 소아과 이 처방이라든가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해서 한문을 잘 알고 하시다 보니 알고 이 동양의학, 이 동양의 어떤 철학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의사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거 그냥 바로바로 이해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로 처방도 해보니까 좋은데 또 잘 듣는데 대신 침을 안 놓죠. 침을 안 놓고 뭐랄까 이렇게 이 환자를 이렇게 보는 약을 처방을 내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을 하게 돼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과거 공부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의학 공부하게 했다 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 유학자들도 의학을 또 많이 알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정혜원 선생 같은 경우도 한의학에 대한 어떤 문헌도 많이 쓰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이
의사들이 있었고, 의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런 이 증상들, 여러 가지 나오는 증상들에 대한 설명들을 책에서 많이,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종합을 했고, 그 종합한 내용들이 아까 보여줬던 그 카페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증상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이런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또 이 병리학 이런 데까지 들어가면은 변증이라는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게 돼요. 증상 나열을 쭉 해놓고 그 증상을 어떤 걸로 변증을 해야 되느냐.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음양으로 나누면 돼요. 음양으로. 여기서도 봤을 때 이 증상들에서 음양으로 나누기 참 어려운 부분이 꽤 많네요. 여기는 가슴이 답답하다.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난다를 한번 해볼까요? 짜증이 난다. 이때는 카톡 했는데 짜증이 나는데 이 짜증 나는 것이 음일까요? 양일까요? 짜증난다. 자꾸 이렇게 옆에서 자꾸 칙칙 건드리고 뭐 하니까 좀 짜증나죠. 공부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건드리고 뭐 하고 하면 짜증 날 거예요. 자, 이런 짜증난다는 상황이 음일까요? 양일까요? 예, 뭐 같아요? 이유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마이크에 있어요. 양인 것 같습니다. 예, 왜요? 에너지가 넘치고 약간 화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화가 있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양일 것 같다. 네.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같은 뭐 양이다, 음이다 했을 때. 네, 저도 짜증나는 건 양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보통 짜증이 난다고 하면은 약간 열이 오른다거나 하는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짜증이 나니까 약간 열도 좀 생길 수 있고, 하여튼 편안하진 않죠. 편하지 않으면서 뭔가 불편하고, 이 좀 누가 슬쩍 뭐라고 해도 거기다 반발이 나오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보니까, 양인 것 같다. 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 답답하고 짜증난다. 하면 그 증상도 양일까요? 음일까요? 어떻게 볼까요? 자, 답답하고 짜증난다 했을 때, 음일까요? 양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간 답답하다는 거는 위로 올라오는 성질이 막히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음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짜증난다는. 짜증난다는 그 올라오니까 약간 양이지 않을까요? 그 음량이 같이 있는 거라 이렇게 보겠네요. 네. 또 어떻게 볼까요? 자, 답답하고 짜증난다 했을 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저도 답답한 거는 뭔가 잘 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의미라 생각을 하고, 짜증 난다는 거는 열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으니까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뭐, 이런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됐을 때, 이것이 음일까, 양일까.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좀 판단하기 쉬운 거. 그냥 짜증만 난다 했으면은, 대부분 양이라고 하겠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양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증상들에 딱 왔을 때 음양으로만 구분해도 나름대로 변증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양증이니까 양에 대한 양적인 증상이니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치료하는 원칙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변증이라는 것은 요 증상들이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나열된 증상들을 이것을 음양이냐, 표리냐, 한열이냐, 허실이냐 이런 걸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또는 장부의 어떤 장부의 문제인 것이냐, 어떤 장부가 허하냐, 어떤 장부가 실하냐, 장부의 허증이 나타나는 증상들, 장부 실증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뭐뭐 있다라는 걸 나중에 배우고 암기하게 되겠죠. 그런 증상들을 딱 연결해 놓고 요거랑 연결해 보면은 이것은 간실증이다. 아니다. 비허증이다. 뭐 심실증이다. 라고서는 나오겠죠. 그래서 장부에 변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양으로 크게 구분하는 거. 음양이 구분되면은 음양, 표리, 한열, 허실. 음양과 표리, 겉에와 속, 한열과 그다음에 허실, 허증이냐 실증이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서 음양표리 한여러시를 갖다가 8글자를 갖다가 8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8강이라는 변증을 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변증. 음양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변증이 8강 변증이죠. 그 다음에 장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자, 여기서 앞에 나온 이 가슴이 닿다고 짜증이 나고 한숨도 쉰다. 아, 간장의 문제구나. 그 다음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졸리고 집중이 안 된다. 아, 비장의 문제구나. 그다음 폐장문에서, 감기 자주 걸리고 목소리 힘도 없고 쉽게 피곤하다. 하는 것은 아, 폐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각각 해당되는 장부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쭉 나열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부분에서 아, 이것은 그럼 이런 증상들은 그 폐의 실증이냐, 폐의 허증이냐 이런 식으로 또 나누게 되죠. 그래서 장부를 가지고 변증하는 장부 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한의학에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변증 방법이 장부 변증이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그 상한동 같은 데서 육경 변증을 했고 또 사상의학에서 체질 변증을 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그 증후를 갖다가 판별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에 대한 내용들, 각 장부의 어떤 기본적인 생리 상태, 그 생리 상태가 파괴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저 정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장부의 정상적인 상태와 비정상적인 상태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요번 이 나왔던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증상들이 어떤 장부와 연결이 있느냐, 어떤 것과 연결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딱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이고 어, 아까도 보여줬던 요 카페에 나왔던 거, 여기에 나오는 이런 증상들, 진짜 요 부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강조를 안 하세요. 많은 이 교수님들이. 근데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만 중의사 국가고시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한약사 시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고 해서 혈흔, 이명, 요술, 탄년, 단기 자한, 권태무력 등의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냐? 간의 혈어이다, 심혈어이다, 비양허이다, 폐기허다, 신기허다. 이 중에 하나 골라라. 혀는 이명, 혀는 어지럽고 귀에 삐 소리 난다. 그 다음에 요술산동,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프다. 그 다음에 기단자원, 기가 짧고 땀이 줄줄 난다. 권태무력, 힘이 없다. 권태무력 어느 장부와 연관이 있을까요? 권태무력하다 하면은 힘이 없고 권태롭다. 그냥 축 늘어진다. 어느 장부일까요? 연관되는 게 기운이 없다. 축 늘어진다. 아, 막 내가 꼭 뭐, 물에 젖은 솜 같다. 라고 표현할 정도. 아, 그런 경우는, 아, 비장이구나. 그럼 요 증상은 비장이고, 현은 이명. 현은 이명은 간장이나 신장계통이 연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술산년. 요것도 간신, 신장에 연관되고, 기단자한. 이건 폐인데? 따지면 간이냐, 십이냐, 비냐, 폐냐, 신이냐. 다 들어와 있죠. 굉장히 헷갈리게 이렇게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들이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섞여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만 중의사에도 49세 여성 조혈, 면홍, 도안이 나타났고 밤에도 심해졌다. 어떤 장부에 관련이 깊으냐? 폐기여, 간실, 비실, 신음 부족 뭐 이런 식으로 쭉 언급이 되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직은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것 같다. 이게 맞나 틀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에 나타난 증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만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생리학을 배울 때 정상적인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이러이러한 장부와 연관이 돼 있구나. 특히 그때도 오행 규律표가 있다 그랬죠. 오행과 연결되는 거 그걸 외워두면은 그와 간장과 목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증상에 포함시켜버리면 거의 맞아요. 자, 간장과 연관되는 이목구비 어떤 거죠? 이목구비에서 간장과 연관되는 게 이목구비, 눈, 코, 입기 중에서 간장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행기류표 안 읽었으니까 지금 몰라요.
그죠? 오행길표 외우면은, 아, 이것이 눈이구나 하는 게 딱 나오는데, 그래서 오행길표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고 그냥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오행론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짧게 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근데, 좀 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외워주면은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목구비, 눈, 코, 입기를 갖다가 한번 연결시켜보자. 자, 간장과 연결시키는 게 뭔가? 자, 몰라. 넘어가. 심장과 연결되는 게 뭐야? 그것도 모르겠죠. 좀 쉬운 거. 그럼 코는 뭐랑 연결되죠? 코, 폐. 그죠? 바로 연결되니까. 그나마 쉬워요. 그 다음에, 이, 입은 어디랑 연결될까요? 입은 소화, 바로 내려니까 소화가 된다. 자, 두 개 해결돼서요. 눈, 코, 입, 귀. 귀는 어디랑 연결될까요? 왜요? 바로 신장과 연결 안 되는데? 그래서 뭐 배웠으니까 이게 신장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 간은 어느 장부? 이목구비 중에서 남은 거 눈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수업 시간에 그걸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오행길표 주고 이거 다 외워. 그래야, 자, 만약에 간장에 문제 있다면, 눈하고도 연결되는구나. 간장에 이 문제 있을 때 눈에 병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황달을 들어요. 간장의 문제가 황달이니까 그 간장 문제 있을 때 황달의 증상이 나타날 때, 아, 눈에 공막이 하얀 게 노랗게 변하더라. 라고 해서, 아, 눈과도 연결된다. 쉽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행의 오행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다 하는 것들도 좀 알아두면은 이런 거 할 때 그냥 쉽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냥 암기만 하다 보면은 그게 왜 여기랑 연결되는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약결혼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이런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행길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쭉 한번 보세요. 뭐 교재를 읽으면 더 좋고, 교재 없으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 여기 내가 연결해 준 거에서 이전 글로 가면 5장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이후 글로 가면, 아니다, 이전으로 가야 되나? 하여튼 뭐 이전이나 이후로 가면은 이렇게 증상들에 대해서 나오죠. 한혈왕래가 무엇이다. 구고, 협통, 황달, 이런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쭉 확인하고, 증상이 무엇이다. 아, 구고, 담기가 상했고요. 담액이 상부로 넘쳐난다. 입이 쓴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쭉 장상론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야기되면서